서울의 번화한 거리, 강남의 한 카페에서 다유는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홀짝였다. 28살의 그녀는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유능한 직장인이었다. 매일 출근하며 느끼는 피로가 쌓여가던 그날, 문이 열리고 들어온 여자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다진, 25살의 대학원생으로 보이는 그녀는 밝은 미소와 짧은 머리로 자유로운 분위기를 풍겼다. 다진이 자리에 앉자마자 우연히 시선이 마주쳤고 그 순간 다윤의 가슴이 요동쳤다. 안녕하세요. 여기 빈 자리인가요? 다진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울렸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다. 다윤은 평범한 삶을 살아왔다.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그녀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기대를 짊어지고 살았다. 아버지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강조하며 여자는 결혼해서 안정된 가정을 꾸려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다. 어머니는 그 말을 따르며 다윤을 키웠다. 하지만 다윤의 마음속에는 항상 무언가 결여된 느낌이 있었다. 남자친구를 사귀어 보았지만 그 관계들은 늘 공허했다. 다진을 만난 그날, 다윤은 처음으로 진정한 끌림을 느꼈다. 대화가 시작되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진은 예술을 전공하며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여자였다. 저는 세상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살고 싶어요. 당신은요? 다진의 질문에 다윤은 망설였다. 그녀의 삶은 틀에 박힌 듯 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카페에서 시작된 만남은 산책로로, 영화관으로 이어졌다. 다윤은 다진과 함께할 때마다 자신의 감정을 직면했다. 이건 그냥 우정일 뿐이야. 그녀는 자신을 속이려 했지만 다진의 손길이 스칠 때마다 심장이 빨리 뛰었다. 한편 다진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일찍 깨달았다. 고등학교 때부터 여자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지만 사회의 시선 때문에 숨겨왔다. 대학에 들어와서야 조금씩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다윤을 만난 건 운명처럼 느껴졌다. 다윤 씨, 당신과 있으면 세상이 달라 보이네요. 다진의 고백 같은 말에 다윤은 얼굴을 붉혔다. 그러나 이 관계는 곧 시험대에 올랐다. 다윤의 가족은 그녀의 결혼을 재촉했다. 어머니가 소개팅을 주선하며 말했다. 다윤아, 너 나이도 있으니 빨리 좋은 사람 만나야지. 다윤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다진과의 만남을 숨기며 그녀는 내적 갈등에 빠졌다. 이 감정이 잘못된 걸까? 사회가 나를 용납할까? 밤마다 고민하며 잠 못 이루었다. 한편 다진은 다윤의 망설임을 느꼈다. 왜 그렇게 불안해해? 우리 그냥 우리답게 살면 돼. 하지만 다윤은 쉽지 않았다.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뉴스에서 나오는 LGBT 관련 기사들은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첫 데이트 같은 산책에서 다진이 다윤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다윤은 전율을 느꼈다. 이게 사랑인가?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어머니의 전화를 받자 현실이 밀려왔다. 이번 주말에 소개팅 갈 거지? 다윤은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다. 이 관계가 가져올 후 폭을 예감했다. 다진과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직장에서 동료가 농담처럼 물었다. 요즘 여자친구랑 자주 만나? 다윤은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이 그녀를 옥죄었다. 다진은 자신의 가족과도 갈등이 있었다. 부모님은 그녀의 자유로운 생활을 못마땅해 하셨다. 여자가 그렇게 자유분방하면 안 돼. 아버지의 말에 다진은 반발했다. 하지만 다윤을 만나면서 그녀는 더 강해졌다. 우리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다진의 낙관적인 태도가 다윤을 지탱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앞날에 닥칠 폭풍을 두 사람은 미처 알지 못했다. 다윤은 매일 일기장에 자신의 감정을 적었다.
다진을 사랑해. 하지만 이 사랑이 나를 파괴할까 봐 두려워. 이 내적 독백이 그녀의 마음을 대변했다. 카페에서의 만남이 반복되면서 두 사람의 유대는 깊어졌다. 다진이 그림을 그리며 다윤을 모델로 삼았을 때 다윤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인정했다. 나도 너를 좋아해 속삭이듯 말한 그 고백이 관계의 전환점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다윤의 오빠가 집에 와서 말했다. 너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니? 다윤은 부정했지만 오빠의 의심스러운 눈빛이 마음에 걸렸다. 가족의 압력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다진 역시 친구들에게 털어놓으려 했지만 한국에서 그런 사랑은 힘들어라는 조언에 주저했다. 이 부분에서 관계는 로맨틱하게 발전하지만 긴장감이 쌓인다. 다윤은 직장에서 승진 기회를 놓칠까 봐 걱정했다. 보수적인 회사 문화에서 그녀의 성 정체성이 알려지면 불이익이 있을 터였다. 다진은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고민하며 우리 사랑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사회가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가 있잖아. 다진의 말에 다윤은 눈물을 글썽였다. 하지만 이 감정적인 순간 뒤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관계가 깊어지면서 다윤과 다진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서울의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며 두 사람은 미래를 이야기했다. 결혼은 어때? 우리 둘이서 다진의 장난스러운 말에 다윤은 웃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사회의 벽이 높았다. 다윤의 어머니가 다시 소개팅을 재촉하자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요즘 바빠서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너 무슨 일 숨기고 있지? 다진은 자신의 감정을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나 다윤 좋아해. 친구의 반응은 차가웠다. 그런 사랑은 한국에서 안 돼. 가족이 알면 어떻게 하려고. 다진은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윤을 위해 더 강해지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이 결정이 가져올 대가를 미처 알지 못했다. 다윤의 직장에서 동료가 그녀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겼다. 요즘 남자친구 없어? 여자랑만 다니네. 그 말에 다윤은 가슴이 철렁했다. 사내 루머가 돌기 시작했다. 가족 모임에서 위기가 왔다. 다윤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다진이 초대받았다. 친구라고 소개할 게 다윤의 계획이었다. 하지만 식사 중 다진의 손이 다윤의 무릎에 스쳤다. 어머니가 그걸 봤다. 너희 둘이 무슨 사이야? 어머니의 질문에 다윤은 얼어붙었다. 오빠가 끼어들었다. 다윤아, 솔직히 말해. 그 자리에서 다윤은 부정했다. 그냥 친구예요. 하지만 다진의 눈빛이 아팠다. 그날 밤 다진은 울며 말했다. 왜 나를 숨겨? 부끄러워. 이 사건 후 두 사람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다윤은 가족의 압력에 시달렸다. 아버지가 말했다. 우리 집안은 전통을 지켜. 그런 일 없게 해. 다윤은 내적 갈등에 빠졌다. 사랑과 가족, 어느 쪽을 선택할까? 그녀는 밤마다 고민했다. 다진은 상처받아 거리를 두려 했지만 다윤을 사랑하는 마음에 참았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사회의 시선이 점점 무거워졌다. 학교에서 다진의 친구들이 수군거렸다. 다진이 레즈비언이래. 다윤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소개팅을 가기로 했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 그녀는 자신을 설득했다. 소개팅 자리에서 만난 남자는 괜찮아 보였다. 하지만 다윤의 마음은 다진에게 있었다. 집에 돌아와 다진에게 말했다. 미안해. 가족 때문에. 다진은 분노했다. 그럼 우리 사랑은 뭐야? 포기할 거야. 대화는 싸움으로 번졌다. 다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도 모르겠어. 너무 무서워.
이 갈등은 관계를 더 깊게 만들었다. 다지는 자신의 가족에게 커밍아웃을 고려했다. 엄마, 나 여자를 사랑해 연습처럼 중얼거렸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응을 상상하며 두려웠다. 한국 사회에서 LGBT는 여전히 소수자였다. 미디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비극적이었다. 다유는 직장에서 압력을 느꼈다. 상사가 개인 생활이 업무에 영향을 주면 안 돼라고 경고했다. 그녀는 숨기며 살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사랑은 숨길 수 없었다. 한 카페에서 키스하는 순간 지인이 봤다. 소문이 퍼졌다. 다윤의 오빠가 알게 되었다. 너 정말 그랬어? 오빠의 전화에 다윤은 부정할 수 없었다. 응, 나 다진 사랑해. 오빠의 침묵이 길었다. 가족이 알면 큰일 나. 이 고백이 후폭풍을 불러왔다. 어머니가 울며 말했다. 어떻게 그런 짓을. 다유는 가족과의 대립을 직면했다. 다진 역시 가족과 마주쳤다. 아버지가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 다진은 눈물로 대답했다. 아빠, 이게 나예요. 이 선택의 대가는 컸다. 친구들이 멀어지기 시작했다. 사회의 정죄가 두 사람을 옥죄었다. 하지만 이 위기 속에서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다. 함께라면 견딜 수 있어. 다윤의 말에 다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앞날은 불확실했다. 소문이 퍼지면서 다윤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직장에서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다윤 씨, 요즘 소문 들었어. 한 동료의 말에 그녀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공포에 떨었다. 상사가 불러 말했다. 개인 생활이 회사 이미지를 해치면 안 돼. 조심해. 다유는 승진 기회를 잃을까 봐 두려웠다. 집에서는 어머니의 울음이 그치지 않았다. 너 때문에 집안 망신이야. 아버지는 말없이 방에 틀어박혔다. 다유는 가족과 사랑 사이에서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다지는 학교에서 왕따가 되었다. 친구들이 너 레즈비언이야 라고 물으며 피했다. 교수조차 개인 문제지만 주의하라고 조언했다. 다지는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찼다. 왜 우리 사랑이 죄야? 그녀는 다윤에게 하소연했다. 하지만 다윤의 대답은 망설임이었다. 조금만 기다려. 상황이 나아질 거야. 이 말에 다지는 배신감을 느꼈다. 너는 가족을 선택할 거지?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두 사람은 대면했다. 한 호텔 로비에서 만난 그날, 다진이 말했다. 우리 헤어지자. 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다유는 충격받았다. 안 돼. 너 없인 못 살아. 눈물의 대화가 이어졌다. 하지만 다진의 마음은 이미 상처받았다. 너는 항상 숨기기만 해. 나 혼자 싸우는 기분이야. 이 말은 다윤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자신의 약함을 깨달았다. 가족의 압력이 절정에 달했다. 오빠가 중재하려 했지만 너희 사랑은 비정상적이야 라고 말했다. 다유는 반발했다. 사랑의 정상 비정상이 어디 있어. 이 대립은 가족 파탄의 위기를 불렀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에 다유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내 선택이 엄마를 아프게 했어. 그녀는 다진에게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다. 미안해.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할 것 같아. 다진은 이 결정에 분노했다. 배신자. 그녀는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며 울었다. 다윤이 나를 버렸어. 친구의 위로가 무색했다. 다진은 복수심에 불타올랐다. 소셜미디어에 두 사람의 사진을 올렸다. 내 사랑 이 게시물이 퍼지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다윤의 직장에서 알게 되었다. 상사가 불러지게 뭐야? 퇴사 각오해. 다윤은 절망했다. 다진아, 왜?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다윤이 다진의 집으로 찾아갔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다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너가 먼저 버렸잖아. 싸움은 감정의 폭발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드러냈다. 다윤의 내적 독백, 이 사랑이 나를 파괴하고 있어?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다진 역시 내 선택이 잘못된 걸까? 라고 고민했다. 이 대화 후 두 사람은 화해를 시도했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사회적 압력이 더해졌다. 뉴스에서 LGBT 차별 사례가 보도되었다. 다윤은 그걸 보며 공포를 느꼈다. 우리도 이렇게 될까? 직장에서 해고 위협을 받았다. 회사 정책에 어긋나 그녀는 변호사를 찾았지만 한국법은 동성애자를 보호하지 않았다. 다진은 학교에서 징계를 받을 뻔했다. 이미지 실축, 이 모든 게 두 사람의 사랑을 시험했다.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서 다윤은 결단을 내렸다. 가족에게 솔직히 털어놓기로. 아빠, 엄마, 나 다진 사랑해. 그 자리에서 폭풍이 몰아쳤다. 아버지가 소리쳤다. 집에서 나가. 어머니는 울었다. 다윤은 눈물로 집을 나섰다. 이 선택의 대가는 가족과의 단절이었다. 다진 역시 부모와 대립했다. 나 없이 살아봐. 아버지의 말에 다진은 독립을 선언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가족과의 단절 후 다윤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직장에서의 압력으로 사표를 냈다. 새로운 시작이야. 그녀는 자신을 다독였다. 하지만 실업의 공포가 밀려왔다. 다진과 함께 사는 삶은 로맨틱했지만 현실은 하워시했다. 돈 문제, 사회 시선. 다진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텼다. 우리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피로가 쌓였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다. 다윤은 밤마다 어머니를 생각하며 울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다진은 자신의 게시물로 인한 후회를 느꼈다. 미안해, 다윤아.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며 싸웠다. 너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어. 다윤의 말에 다진은 너도 나 버렸잖아. 라고 반박했다. 이 반복되는 갈등이 관계를 위태롭게 했다. 사회적 고립이 심해졌다. 친구들이 멀어졌다. 너희랑 엮이면 안 돼. 한 친구의 말에 다윤은 충격받았다. 온라인에서 악플이 쏟아졌다. 비정상, 다진은 정신적 고통으로 병원을 찾았다. 우울증 초기, 의사의 진단에 다윤은 죄책감을 느꼈다. 내 사랑이 그녀를 아프게 해. 비트다운의 순간, 다윤은 옛 남자 친구를 만났다. 돌아와, 정상적인 삶을 살아. 그의 제안에 다윤은 흔들렸다. 이게 쉬운 길일까? 그녀는 다진에게 숨겼다. 하지만 다진이 알게 되었다. 배신이야. 대치가 다시 벌어졌다. 다윤은 눈물로 말했다. 미안해. 그냥 고민이었어. 하지만 신뢰는 깨졌다. 다진은 복수를 생각했다. 다윤의 가족에게 연락했다. 다윤이 힘들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차가웠다. 너 때문에 우리 딸이 그래. 다진은 절망했다. 이 선택의 대가는 더 깊은 고독이었다. 두 사람은 헤어짐을 고려했다. 이 사랑이 우리를 파괴해. 다윤의 말에 다진은 동의했다. 그러나 사랑은 강했다. 한 비오는 날 공원에서 재회했다. 포기할 수 없어. 다진의 고백에 다윤은 안겼다. 이 순간 식성이 왔다.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다윤은 새 직장을 찾았지만 과거가 발목을 잡았다. 소문 때문에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진 역시 예술가로 독립했다. 우리 방식으로 살아. 가족과의 화해 시도가 있었다. 다윤이 어머니를 찾아갔다. 엄마, 이해해줘.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어려워. 하지만 문이 조금 열렸다. 오빠가 중재했다. 시간이 필요해. 이 과정에서 다윤은 성장했다.
내 선택의 대가를 치러야 해. 다진 역시 부모와 대화했다. 아빠, 나 행복해. 아버지는 침묵했다. 이 부분에서 손상과 치유가 교차한다. 두 사람은 사회운동에 참여했다. LGBT 모임에서 지지를 받았다. 너희만 아니야 그 말에 힘을 얻었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많았다. 직장에서의 차별, 사회의 편견. 다유는 일기장에 썼다. 이 사랑을 위해 모든 걸 잃었지만 후회하지 않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다윤과 다진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사는 일상이 안정되었다. 다윤은 프리랜서로 일하며 자유를 얻었다. 다진은 갤러리에서 전시를 열었다. 이게 우리의 승리야.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가시지 않았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가족의 거부, 사회의 비난. 화해의 물꼬가 트였다. 다윤의 어머니가 연락했다. 보고 싶어. 만남에서 어머니는 말했다. 내 행복이 중요해. 눈물의 포옹이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멀었지만 오빠가 도왔다. 천천히 가자. 다진의 가족도 변했다.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했다. 이 식성이 두 사람을 강하게 만들었다. 사회적으로도 변화가 왔다. LGBT 권리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두 사람은 목소리를 냈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디어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 선택은 위험했지만 식성을 가져왔다. 친구들이 돌아왔다. 미안해. 이해 못했어. 직장에서의 차별도 줄었다. 다유는 새 회사에서 인정받았다. 그러나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편견이 존재했다. 거리에서 손을 잡을 때 시선이 느껴졌다. 아직 갈 길이 멀어. 다진의 말에 다유는 동의했다. 두 사람은 이 사랑의 대가를 치르며 성장했다. 내적 갈등은 사라지고 강인함이 자리했다.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에서 두 사람은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반지를 교환하며. 이 순간 그들은 자유를 얻었다. 하지만 사회는 여전히 논쟁적이었다. LGBT 결혼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며 찬반이 열띠었다. 결국 두 사람은 행복을 찾았다. 하지만 그 과정의 손상은 영원했다. 가족과의 관계는 회복되었지만 상처는 남았다. 사회의 변화는 느리지만 그들은 선구자가 되었다. 이 사랑이 옳은 선택이었을까?